유하 타로 공부하는 아저씨 곤잘씨입니다. 예, 오늘은 곤잘씨의 그룹 스터디 시간 오랜만에 찾아왔죠. 예, 그룹 스터디 시간으로 찾아오게 되었고요. 오늘부터 이제 리딩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하기 때문에 스터디용으로 각 카드의 장수를 찾아놨던 카드들을 이제 셔플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네. 셔플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오늘 할 내용은 리딩의 종류, 그리고 리딩을 할 때 주의사항 및 기본적인 방법, 그리고 리딩의 퀄리티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약간의 야매스러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일단은 지금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이지 라이프 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역위치를 보지 않게끔 해놨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역위치가 되면은 아 이거 뒤집혔구나 안 뒤집혔구나가 쉽게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역위치를 보지 않는 쪽으로 예,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3카드 스프레드를 가지고 어떻게 리딩을 하는 게 가장 평범한 방법인가, 우선 그것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뭐 마음속으로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주제를 한번 정한다고 해 보도록 합시다. 뭐가 좋을까?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곤잘 씨는 내년까지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펴고 이제 카드를 임의로 3장 뽑을 거예요. 뭐 아무렇게나. 예, 저는 뭐 제 연애운에 대해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예, 그냥 아무렇게나 꼴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뽑았을 경우 이제 뒤집겠죠? 예. 자, 이 경우 이쪽부터 1번 카드이기 때문에 보기 쉽게 놔드리자면은 예, 요런 카드가 나왔어요. 1번, 2번, 3번 카드죠. 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키워드 리딩이 존재를 해요. 뭐 키워드 리딩이라는 게 뭐 보통은 뭐 이제 정석적인 리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배웠다시피 이제 뭐 물론 키워드도 각 이제 리더분들마다 약간씩 좀 차이가 있고 차등을 두시기 때문에 어떤 게 정석 리딩이다라는 거 솔직히 크게 맞지는 않다라기보다는, 이거 말이 좀 이상한데, 예, 맞지 않다라기보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정석 리딩, 이미지 리딩, 뭐 정석적으로 키워드 리딩을 했지만 짚는 키워드가 그 카드에 그런 키워드가 있었어? 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깊이 공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키워드와 내가 아는 키워드가 다를 수 있다, 뭐 요런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 더 스타 카드가 있겠죠. 네. 지금 3카드 같은 경우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뽑았기 때문에 나, 상황, 결과가 될 수도 있고요. 과거, 현재,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3카드 스프레드의 특성적인 면으로 보자면은 이 카드를 시점으로 했을 때 이 카드보다 과거 시점, 이 카드보다 미래 시점, 혹은 뭐 인과 과정으로 보자면 이 카드가 중간 과정이면 여기가 시작, 여기가 그 이후, 뭐 이런 식으로 나뉠 수가 있겠죠. 예. 그 순서만을 잘 지켜주신다면은 특정한 생각 없이 3카드 스프레드를 펴봤어요 라고 하면은 뭐 마음에 드시는 대로, 구미에 맞으시는 대로 리딩을 하시면은 수월하실 겁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키워드 리딩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더 스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게 북극성과 북두칠성이다 라는 의미로 리딩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감정적인 면에 있어서 그 감정적인 면이 실제로도 영향을 미친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여성분이 불교의 만자를 상징한다 라고 해서 여신이라는 상징도 있지만, 어떻게 보자면 내면적 성숙을 상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경이 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 있어서 나에게 일말의 빛을 비춤, 힘든 상황이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김이라는 키워드로 이 카드를 리딩을 할 경우, 이제 그 다음 카드들과 연계를 해야겠죠. 네, 빛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9개의 원드, 행동을 함에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행동을 하고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고치고, 하지만 하나를 고치면 또 하나가 잃어지고, 예, 이런 카드죠. 잃는 만큼 고친다. 보수공사 카드. 아픈 와중에 따라주지 않으나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운명의 카드죠. 요 카드와 합쳐서 리딩을 하게 될 경우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어두운 상황에서 앞길을 나아갈 찬스를 얻게 되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얻게 되지만, 그 방향을 따라서 나아가기에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쩍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쫓아가기가 힘겨움이라는 키워드로 지금 리딩이 되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어떻게 되나요? 10개의 원드죠. 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의 집으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욕심쟁이, 어떻게 보면 가장의 무게가 느껴지는 카드다라고 제가 그룹 스터디에서 미리 이야기를 좀 했었죠. 이 모든 키워드를 합쳐서 리딩을 했을 경우, 과현미로 리딩을 할 경우라면은 지금 갑갑한 상황에 있었으나 그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빛이 비추어졌고 그 빛을 향해서 이동을 하려 하지만 지금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힘겨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그 모든 것을 딛고 어찌됐든 약간은 무식할 정도로 이제 힘을 내어서 간다라는 걸 봤을 때 뭐 이제부터는 이제 리딩의 자율화가 되겠죠. 뭐 내가 뭐 예를 들어 곤잘씨가 어두운 환경에서 뭐 친구가 야 소개팅 한번 해볼래? 라거나 나 저 여자 마음에 들어 번호를 따야지 라고 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마음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뭐 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추리닝 나가서 번호 딸 수 없고요. 예. 그리고 마음적으로 내가 이 여성에게 다가가서 완벽히 공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내가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번호를 따겠습니까? 하지만 결국에 쭈뼛쭈뼛거리다가 한 달? 2달 정도 있으면 저기 번호 좀? 저기요? 뭐 이런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카드의 지금 배열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곤잘씨의 기초 스터디를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키워드 리딩이다 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이미지 리딩적인 방법으로 한번 리딩을 해볼게요. 예, 1번, 2번, 3번 카드로 봤을 때 1번 카드와 2번 카드 전부 다 옆쪽을 보고 있죠. 이건 시야에 의한 리딩인데 심지어 1번 카드 같은 경우는 아래 감성적인 면, 감성을 상징하는 물을 보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뭐 약간의 나르시즘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리딩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과거 지향적이며 과거의 자신이 영광스러운 상황을 계속 쳐다보고자 한다라는 리딩이 성립될 수도 있어요. 예. 이미지 리딩에 있어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리지 않는 한 뭐 가능한 이야기니까요. 여기서 넘어가는 선이라 함은 이 사람은 물을 보고 있어. 자기가 연애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조만간 물에 빠져 죽으려는 거야. 이런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리딩이죠. 이런 건 지양해야 되는 거고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 하지만 물을 쳐다보고 있어. 물이라는 건 감수성과 무의식을 의미해 라고까지 키워드가 같다면은 자기 무의식 속에서 계속 본인이 비춰지는 것을 보았을 경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꽤나 뛰어난 사람이야. 근데 배경이 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을 보통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는 사람에 비해서 자신에게 굉장히 좀 후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야까지 리딩이 될 수가 있겠죠. 키워드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키워드와 이미지적인 상황을 다 합쳐서 주관적인 리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카드도 봤을 때 이 카드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옆쪽, 즉 과거를 향해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자신의 실수만을 돌아보며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어. 이런 리딩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지금 시선에 의한 리딩입니다. 그 다음 카드는 머리를 파묻고 가고 있지만 미래를 향해서 보고 있죠. 딱 밑이기는 하지만 결국 이 카드를 봤을 때 이 사람은 미래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지만 갑작스럽게 미래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로 인해서 눈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어거지로 미래를 본 것 같아. 어떻게 본다면은 정말 이런 걸 봤을 때 무모한 시도가 아닐 수 없어. 자기 자신이 준비를 했다면은 이 짐들을 어깨에 이고 앞이라도 보면서 갔을 거야. 이런 리딩도 가능하겠죠. 지금 이거는 제가 한 것은 이미지 리딩 중 하나인 시각에 의한 리딩을 지금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이 인물이 쳐다보는 시야, 시각, 그것을 보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데 조금 더 혈안이 되어 있다, 무엇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었다, 이런 것을 끄집어내서 하는 리딩의 경우죠. 네. 그 외에 이제 저로서는 그렇게 잘 하지 못하지만 보통 흔히 이야기하는 신점타로다 혹은 내가 좀 신기가 있어요 혹은 내가 통찰력이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이 이미지를 봤을 때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다 그래요.
뭐 저도 가끔은 씁니다만 지금은 사용을 하질 않죠. 뭐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쓱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요 멀리 있는 새가 눈에 띄어, 뭐 이런 이야기를 딱 칩시다. 여기 있는 새, 예, 여기 있죠? 요 새가 눈에 띄었어. 새가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감성적인 거에 의해서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즉 자기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만 천방지축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연애를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두 번째 카드를 봤을 때 나는 이 사람이 약간 근육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여기에 요 팔 근육도 그렇고 다리 근육 또한 굉장히 튼실한 게 상당히 추진력이 있고 몸을 위주로 사용을 하며 무드보다는 이제 분위기, 무드보다는 이제 자기 자신의 완력과 힘에 의해서만 접근하려고 그래. 상당히 신체적인 성욕에 의해서 연애를 하려는 사람이 아닐까? 요렇게 리딩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네. 물론 리딩은 여러 가지고 자유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제가 뭐 갔던 커뮤니티에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리딩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리더는 신중해야 한다. 예, 저도 신중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건 리더의 입장이고 쿼런트의 경우는 이걸 그냥 가볍게 듣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가볍게 리딩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뭐 여튼쨌든 그리고 이 카드에선 뜬금없이 이 사람이 가는 집이 2층 집이자 굉장히 넓다라는 게 눈에 띄어요. 결국 이 사람은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가지만 나중에 되면 이걸 모두 다 회수하고 심지어 이게 부족하다 싶을 정도의 의자왕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리딩도 가능은 합니다. 약간 도를 넘을락 말락 하긴 했어요. 마지막 리딩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런 리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좀 이야기를 좀 극단적으로 드리고자 예, 이런 식으로 리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즉 카드 자체가 어떤 특정 키워드로 리딩이 될 수 있지만 그 키워드의 틀 안에서 그 느슨한 키워드의 틀 안에서라면 어디든 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지 리딩과 뭐 직관 리딩까지 합쳐진다면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복잡한 생각을 할 거 없이 단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일단 키워드 리딩이라는 것이 있고 리딩의 종류는 첫 번째 키워드가 있다. 두 번째 이미지 리딩이 있다. 이미지 리딩에 있어서 뭐 시각적인 방법이고 눈에 띄는 게 있다. 그 이미지 리딩의 방법에서의 첫 번째 시각에 의한 리딩, 두 번째 직관 리딩, 딱딱 보이는 그 그림의 키워드라든가 그 그림의 느낌을 캐치해서 리딩을 하는 방법, 요렇게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이게 리딩의 종류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요 밑에 예, 제가 나중에 정리를 따로 해놓겠습니다. 예, 다 보셨죠? 예, 이제 지우고요. 깨끗. 자, 그리고 이제 리딩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일단 전체적으로 카드가 연계가 되어야 해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뭐 요 카드에서 보수공사라는 의미를 들고 갔고 요 카드에서 욕심쟁이라는 의미를 들고 갔다면은 이 카드를 제외한 이 두 가지 카드를 봤을 때는 내가 너무 지나치게 업무에 대한 욕심을 부린 나머지 그 일에 대한 뒷수습 혹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욕심 부린 거에 대한 마무리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고 리딩이 되었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더 스타 카드를 리딩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이번 시간이지만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 이 사람이 왜 욕심을 부리게 되었으며 왜 그 욕심에 대한 뒷수습이 힘들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카드에서 찾아내야 하는데 이 카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예를 들자면은 신기루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길잡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내 감정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함, 내 감정이 뜻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짐이라는 의미로도 리딩이 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갖다 붙여서 쓸 수가 있죠.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는 키워드인 북극성을 가져왔습니다. 이 남자는 곤잘씨는 외로운 와중에 북극성을 봤어. 북극성과 금성을 봤어. 빛나는 금성을 보고 감명을 받았어. 그래서 연애를 하기로 했어. 말이 안 되죠? 유치원 글짓기 시간이죠? 예. 저희는 적어도 취미로나마 다른 사람이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도 있고 은연중에 내비친 진심을 캐치해서 그거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인데 이 정도 퀄리티로 가면 안 되겠죠. 예. 즉
연계되지 않는 키워드를 억지로 끌어다 쓰는 거는 절대적으로 옳지 못해요. 1번 억지로 끌어다 쓰는 키워드는 옳지 못함. 점. 자, 2번 이미지 리딩의 경우인데 여기 미리 써놓고 할게요. 2. 이미지 리딩에 있어서 절대 선을 넘지 말 것. 예, 이 선을 넘지 않는 게 무엇이냐? 아까 제가 했던 이미지 리딩이죠. 직관 리딩. 직관 리딩이 아니죠. 시야 리딩. 이 여자가 아래 물을 보고 있네. 빠져 죽을 거야. 넌 연애 못했다고 자살할 거야. 예, 얘들은요? 이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리딩 가능하지도 않죠. 예. 비약이 굉장히 심하며 유추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 그 정도 상상력이면 차라리 작가로 글 쓰셔갖고 그냥 진짜 톨스토이와 뭐 자웅을 겨루시는 게, 예. 그게 훨씬 낫죠. 즉, 이렇듯 너무 타로에 대한 키워드를 무시한 리딩은 옳지 않다. 예, 제가 뭐 이 물을 가지고 이제 뭐 탈레스가 철학적으로 주장한 물에 의한 만물 기원설이 이러니 저러니 이런 걸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물론. 예, 그리고 뭐 이 사람 자세가 만자이기 때문에 이 불교의 구전은 뭐 인도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티베트로 넘어가고 중국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말 안 할게요. 네, 안 하는데 적어도 이 사람의 자세가 만자래. 그렇게 된다면 이 만자라는 의미는 굉장한 잠재력을 의미한다 정도는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 여자가 봤을 때 물에 빠져 죽을 거다라는 좀 극단적인 그런 상상력에 의한 리딩은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이 사람이 들고 가는 요 나무봉으로 이 사람은 싸울 거니까 스트리트 파이터야 이럴 수도 있겠네요. 안 될 말이죠. 암만 이미지 리딩이라도 지킬 선은 지켜줘야 합니다. 예, 지금은 어느 정도 초심자에 의한 리딩 시간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필두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한 가지를 추가한다면은 예, 잘 들어라겠죠. 이거는 나중에 볼 이제 리딩의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잘 들어야 돼요. 즉, 과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연애 패턴이 있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연애에 대해서 다 잡고 앞으로 나아가시려고 그런다. 그쵸? 이 사람이 커플이면은 내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연애운이요? 혹시 지금 마음에 두고 계시던가 아니면은 사귀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퉁명스럽게 아니요 없어요 라던가 혹은 이런 비아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었으면은 제가 왜 너님한테 이런 타로 봐요? 웃겨 정말. 여기서 벌써 공격 심리가 들어가 있네. 물론 이것도 좀 위험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공격 심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연애에 대해서 남이 물어봤을 때 방어적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연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픔을 가지고 있겠구나, 혹은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띠꺼운 사람이구나, 이걸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걸 상대에게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타로 리더는 내가 점을 보고 맞추는 게 아닙니다. 신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이 상대와 나, 이 둘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맞추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물론 너무 과한 질문은 금지. 4번 히든이 있던데요. 너무 과한 질문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연애를 오랫동안 못하셨구나. 왜 못하셨을까? 첫 번째 남친이랑 어떻게 헤어지셨대요? 예, 두 번째 남친은 있었나요? 걔랑은 또 어떻게 헤어졌는데요? 첫 번째 남친 이름이 뭐예요? 그 사람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뭐 사는 곳이 어땠어요? 얘 너무 불필요한 거 너무 많이 물어봤죠. 제가 처음 타로를 했을 때 저도 이 사람에게 많은 걸 물어보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 우연히 보게 된 전화 상담을 프로그램으로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 거기 계신 타로 리더분이 계속 셔플을 하시는데 사회자가 계속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그 질문만 가지고 저도 거의 이렇게 되겠네라고 한 80% 유출을 할 정도로, 물론 전 그때 카드도 뭐가 없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저래서 타로가 사기구나, 이건 보면 안 되겠구나. 근데 저도 뭐 직접 보다 보니까 재미에 빠지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양돼야겠죠. 네, 꼭 필요한 질문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네, 너무 도를 넘으면은 상호 껄끄럽고 상대 쿼런트에게 신뢰감을 줄 수 없으니까 진짜 필요한 질문만 딱 요약을 해서 합시다. 뭐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다른 것과 함께 타로를 연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정말로 무당분이시고 정말 미래를 예측을 하실 수 있는데 가볍게
깊게 뭔가를 물어보는 사람에겐 타로로 봐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주라던가 관상 등등을 합쳐서 이제 그런 걸 먼저 상대를 좀 파악을 하시고 타로로 세부적인 걸 보시는 분이 계시고요. 혹은 네이탈 차트나 호라리 차트 같은 점성술 같은 걸 먼저 입문을 하신 뒤에 타로를 공부하신 분들은 우선 차트 하나 뽑아보고 이야기를 하신 뒤에 타로를 보시는 경우도 많으시죠.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물론 과잉 질문 금지, 하지만 적당한 질문 환영, 이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일단 리딩의 방법과 어느 정도 이제 지켜야 할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야매로 레벨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건 곤잘씨의 방법입니다. 카드가 놓여있죠. 대략적인 이미지를 파악해요. 1번 대략적인 이미지 파악. 예. 어둡고 약간은 창백하고 어느 순간은 그래도 창백하다. 예. 어두운 환경이다. 약간은 파랗다. 그리고 이 카드가 스타인 경우를 봤을 때 밤인데 나머지 카드는 업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낮일 것이다. 밤이었다, 낮이 되었다. 분위기는 전환될 수도 있겠구나. 일단 이 정도까지면 오케이. 뭐 여기서 좀 더 퀄리티를 높이자면은 사람이 한 명씩 있구나. 이 사람은 아직까지 뭔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없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앞으로 소개팅을 한다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썩 와닿진 않겠구나. 지금 이대로 간다면. 요런 것도 뭐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더 좀 파고들어서 이제 대략적인 걸 파악을 했다면 2번 키카드를 정합시다. 보통 키카드를 정하기 힘들 경우 전 이렇게 봅니다. 첫째, 1순위 메이저, 2순위 여기치, 3순위 뜬금없는 카드. 보통 이 3개 내에서 대다수의 키카드를 정할 수 있어요. 못 정하겠다. 4번 현 시점. 타로는 그 어떠한 전복학보다 현 시점에 있어서의 이런 좌표를 많이 추구하고요. 현 시점에 있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주는 전복학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상담학적으로 봤을 때 현 시점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봤을 때 1순위가 걸리죠. 더 스타. 이 카드가 저에게서 키카드입니다. 얘로 인해서 이런 일이 현재 발생했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즉 앞으로 요렇게 1번, 2번, 3번 저는 보통 이렇게 리딩 순서를 정하고요. 혹은 이게 좀 많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쓱 보시고 그 다음에 뭐 1, 2, 3, 4, 5 이런 순서로 리딩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예. 키카드를 정한 뒤 그 키카드에 대한 질문을 하시죠. 3번 키카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왜 이 카드가 나왔을까? 왜 이 카드는 여기서 떴을까? 예. 그리고 4번 생각 정리. 아, 이게 이렇게 요런 과정에 의해서 요렇게 됐겠구나. 그 다음에 5번 수정. 이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한 명씩밖에 없네. 혹시 연애를 하셨던 기간이 좀 오래되셨거나 지금 당장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이 없거나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없으시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혹은 하나만 물어보죠. 저 같은 경우는 연애 기간 굉장히 오래되셨나봐요. 이러면은 그렇게 오래됐나요? 한 1년? 아니면 한 반년? 혹은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다라고 하시면은 긴 기간이 아니신데 좀 되게 안 좋게 헤어지셨다가 이제야 방법을 찾으시나봐요 라고 하면은 이제 대개는 맞는데요 혹은 아닌데요가 결정됩니다. 아닌데요에 흔들리지 마시고 제 카드에 의하면요 라고 이야기를 차근히 이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오늘은 다소 좀 두껍긴 했지만 리딩의 종류는 이런 게 있고 리딩 시 주의사항은 이런 게 있고 또 리딩을 잘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필요하다. 대충 이 정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리딩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면서 조금 더 명확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타로 공부하는 아저씨 곤잘씨였고요. 만약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재밌었다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앞으로 더욱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바 안녕. 다음에 봐요.